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세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뭐 보나마나 또 상승이겠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전세난에 대한 것은 뭐 원인이나 현재 상황 입이 아프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 8월이 아니라 6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죠. 이 임대 입법 들어가면 난리가 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진행이 됐고, 이 난리가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뉴스가 다 전세 대란으로 도배가 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더 최악인 거는 전세난에 플러스해서 이 상승, 이 매매가 또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게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겠죠. 이것을 막자니 저게 또 문제가 됐고, 이걸 또 막으니까 저게 문제가 됐고, 계속적으로 부작용, 정책, 부작용 발현이 되다 보니까 뉴스에 따르면 또 국토부 장관이 유임이 된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에 계속 예고된 것이 이제 초강수의 전세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르면 수요일, 그러니까 18일 날 나올 것이다, 이 얘기가 있는데 뭐 그때 나와 봐야겠죠. 뭐 이전에도 보면은 뭐 그 전날에 나오기도 하고 그 이후에 나오기도 했으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 그렇게 딱히 뾰족한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이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전세 물량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크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외에는 이 당장 내년, 내후년 전세 이 대란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초강수 전세 대책 어떤 거를 골똘히 준비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언급한 바가 있는데 좀 정리해서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사실 이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전세가율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 매매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눌러주시면 또 놀라운 부동산 강의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전세가가 70주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80주가 넘어도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전세가가 오르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상위주택으로 가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 내에서 상위주택을 노리고 미리 사두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은 결국 내가 현재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높아졌는데 내가 지금 가능한 자본이니까 나중에 또 못 갈 수 있으니까 이 전세 놓고 미리 사두고 열심히 모아서 옮겨가자. 이건 투자 수요의 생각이 아니죠. 결국 나중엔 못할 것 같으니까 자본 내에서 하려는 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상황, 중저가 단지만 오르고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판입니다. 중저가 단지가 오르면 또 중가 단지, 고가 단지가 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돈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공산품들이나 뭐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 등락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정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자산 재화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이 지금 비싸다 한들 이게 최고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 규제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 물량이 지금 원래 풀릴 수 있는 거래 물건들보다는 적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물론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한두 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 중심지는 3억 5억씩 올라거든요. 전세가가 지금 한 3개월 만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1급지에 뭐 상급 입지들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주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주지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지금 비규제 지역에 오르는 게 투자 수요들이 접근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밀리다가 지치는 거죠. 그러다가 차라리 이 자본으로 집을 사자. 어차피 비규제 지역은 70% 대출까지 되니까 여기에 전세로 있느니 더 작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게다가 플러스해서 그 지역이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로 살면은 그 가격이 오릅니까? 안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집값이 올라가는데 나만 소외될 수 없다. 그래, 지금 여기에 전세가로 있느니 차라리 저기에서 마음 편하게 살면서 이 상승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최근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강북 지역도 이제 10억 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마포, 용산, 이정 말고요, 다른 지역들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배후에는 전세 가격이 한 몫을 하고 있죠. 이 전세 가격 강세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성북구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 다른 지역들 우수 지역에 비견될 정도로 전세가가 좀 빠르게 또 올라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지역들, 그리고 뭐 외곽 지역들 보면은 뭐 노도강 뭐 이런 지역들 많이 일컫는데, 이런 지역들도 전세가율이 원래부터 좀 높았던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자, 소형 아파트들도 많고요. 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까지 현재 견인하고 있고, 이 전세 불안정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물량 부족이죠. 이 현상을 해소 못하면, 지금 물량 부족 현상이니까 물량을 확보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해소 못하면 2021년 부동산은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악의 해 뭐냐? 일단 규제를 20몇 번을 했는데도 상승, 그리고 전세마저 급등. 두 개가 다 오르고, 또 서울 오르고 지방은 안 오르고가 아니라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모두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해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골똘하게 이 전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하고 발표할지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기사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단순히 투자 수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실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 규제들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 투자 수요, 다주택자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규제가 하나 둘씩 겹겹이 쌓여서 20몇 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했고 투자 수요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면 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게 정상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2020년이 상승률이 더 높아요. 이미 실수요장으로 돌아섰는데도 서울이 더 높습니다. 19년 상승률보다. 자, 지금 현재 장이 그렇습니다. 투자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움직이는 실수요 장세입니다. 지금 서울의 강북권 주요 아파트 실거래 사례, 이건 기사 발췌한 건데, 자, 이 서대문구 이편한 세상 신촌, 이게 10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16억 8천이다. 11월에 실거래가 찍힌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구 롯데캐슬 로블레스, 자, 여기가 이제 청량리 뒤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13억 9,900에서 이젠 대출이 안 되는 15억 3천, 10월 실거래가 찍혔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레미안 에스티움 신길 대장이죠. 14억 5,500.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 밑에 물건이 많았는데 이제 11월 보니까는 10억 3천 실거래 지키고, 당연히 이제 실거래고 이제 급한 임대가 껴진 물건이야 뭐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은 훨씬 상회한 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16억대, 15억대, 15억대 이렇게 수요자들이 노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저렴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 아파트는 예전의 가격보다 비싼데 전세가가 크게 올라오면서 예전에 살 때 들어가는 자금보다 지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뒤로 밀리게 되다가 오히려 매수를 선택한다, 하급지 매수를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뭐 상급지, 뭐 강남 쪽이나 여기에 관련된 뭐 용산 아니면 마포구 이런 쪽에 거주를 하다가 전세 가격 급등하면서 차라리 이 지역으로 한 단계 저렴한 지역을 사버리자, 매매를 하자, 이런 수요자들의 매수 진입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로 봐도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향평준화거든요. 중저가 단지가 소멸 중에 있습니다. 전세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매수를 선택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위주택, 한 단계 하위주택을 매매를 해버린다, 이런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저가 단지에도 아주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보였던 단지들을 보면은, 지역구를 살펴보면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 대부분 이제 강북권 아파트들입니다. 네,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예컨는 그런 지역구들이에요. 자, 이들 지역들 전셋값이 급등하고 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오히려 싸 보이기 때문에 이제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선택하고 오히려 이 중저가 단지는 또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판단이나 결정이 늦게 되면 이 바로 뒤에 거주지로 지역 자체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합니다. 일단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봐요. 이 지역이 뭐 3달 전만 해도 얼마였는데 지금 1억이 올랐네? 그럼 꼭지다. 그러면서 또 1년이 지나고 지금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봐왔잖아요. 뭐 이 부분은 입이 아프도록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전세의 힘.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현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재 이 정부에서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지만 뭐 어느 쪽에서는 좀 지켜봐야지 나중에 효과가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3+3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지금 가만히 내비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매매 시장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는 게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 길게 봤을 때 최초 규제가 나왔을 때부터 이어서 스토리를 보면 이 매수 수요 억제책이 하나, 둘, 셋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임차 수요의 증가를 낳게 되고, 여기에다가 임대 입법이 더해지면서 거래를 가능한, 현재 거래 가능한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임대가는 급등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일부 단지, 특히 아까 말했던 뭐 단지들 매매가랑 임대가가 다시 가까워지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의 우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전에 2016년, 17년에 그 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간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해와 관련된 뭐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전세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아니면은 다시 가지 못할 것 같다. 지금 결정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 좋겠지만, 이 지금 당장의 시장을 보면 이 전세가의 그 상승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그 노동소득이나 추가적인 자본 투입력이 되신다면은 뭐 그런 그 전략을 하셔도 뭐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뭐 임대 물량이 늘어나려면 그만큼 지금 임대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물량이 나와줘서 공급과 수요의 이 수급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시간이 일정 기간 필요할 겁니다. 이게 뭐 한 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최소한 2년 반에서 3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 당장 임기응변으로 펼쳐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임대 물량을 극적으로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지금 정부에서 검토 중인 대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매입 임대 물량 확대. 이것은 바로 지금 지을 시간을 상쇄해서 당장의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자, 이미 매입 임대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확장시키는 방법인데,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전세 대란을 좀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매입 임대 물량을 아주 크게 확대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매입 임대 물량이 뭐냐면 이 미분양 나거나 아니면은 뭐 시행사나 시공사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부도주택이나 뭐 이런 주택들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이 다세대 주택들입니다. 이게 매입 임대라는 것이 뭐 지금이나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공공 임대 관련된 물량을 늘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물량을 일시적으로 좀 크게 확장을 하는 방법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뭐 아파트나 이런 물량이 크게 늘긴 어려운 방법이긴 하나, 그래도 최소한 도심지에 있는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을 일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향은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매입임대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고 확장을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미분양이나 부도뿐만 아니라 최초로 시행이 들어가면서부터 매입을 염두에 두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메리트가 충분히 제공이 된다라면 요즘에 뭐 아파트 그리고 뭐 투룸 이상의 뭐 다세주택 이런 주택들도 실제로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예, 신혼부부들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해도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것이 이거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겠죠. 이 공공주택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주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도 기존에 뭐 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중형 정도 공공주택 공급도 좀 활성화하는 정책을 좀 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어 오면서 뭐 행복주택, 보금자리 뭐 하면서 계속 이런 중형 사이즈의 공공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항상 이게 좀 후반기 가서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장기적인 플랜으로 꾸준한 진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월세세액 공제 확대 뭐 이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원 트랙으로 해서 뭐 세입자로 오시는 분들 이 임대가 급등하니까 뭐 이 소득 공제 많이 해줄게, 이거도 중요하겠지만
아예 임대인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양방향으로 가는 거지. 사실 이 소득공제를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임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의 실효성을 좀 크게 지니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그 월세, 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좀 수요자를 몰아갈 거라면 이 양방향의 좀 공제 폭을 확대해서 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 공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가게 되면은 이 월세가 급등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 이렇게 뭐 거주지가 밀려버리는 최악의 수에서 약간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완충 역할은 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그 구조나 모든 문제점들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대책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조금 낙하산이 펴진다 뿐이지 효과가 크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도 매입 임대도 마찬가지고 크게 확대를 해야 될 거고, 월세세 공제 폭도 어중간해선 되지 않을 거예요. 크게 확대가 돼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찔끔찔끔 될 시 전부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예, 사실 가장 좋은 건요, 임대 입법을 없애거나 임대 입법을 다시 없애면은 다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제자릿수를 찾아가겠지. 두 번째는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급등기를 어쩔 수 없이 냅두는 겁니다. 냅둬서 나중에 안정화 오는 시기까지 물량이 다시 공급되면서 원활하게 공수가 돌아갈 때까지 버티는 방법.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이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이 공백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 아주 점입 가경으로 들어갈 텐데, 특히 3기 신도시 중에서 또 우수하게 평가되는 지역의 전세가가 또 크게 요동을 치고 가격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원래 먼저 갔던 지역들이 있는데, 뭐 미래가치빨로 해서 먼저 갔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오히려 조용하고 저렴해 보이기까지 하는 시기까지 또 왔단 말이죠. 또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게 또 걱정인 거예요. 2차, 3차 연쇄 반응으로 지금 상향 평준화에 또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겨운 말이지만 판단을 잘 하시고 살아남을 길을 선택을 하고 안전장치, 보험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는 정말 크게 후회하실 일밖에는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많이 느끼셨을 테지만, 예.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빠르면 수요일, 그러니까 18일 나올 수 있는 이 전세 대란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날 아니면은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뭐 12월 달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규제 지역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워낙 한 주 한 주가 또 무섭게 변해가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또 이 매매 안정 대책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 놀라운 부동산 강의가 2주에 한 번씩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의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요, 이 놀라운 부동산 카페 또 하단에 링크 있거든요. 카페에 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공지사항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조금 편집이 있겠지만 멤버십 가입하시면 강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